이제 알게 됐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정교한 이제 방법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344페이지 하단에 5.1.3절의 그 논의를 현재 보스턴 데이터에 대해서 반영하면서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K 폴드로 나누는 것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제 K이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O 뭐 이런 과정인데요. 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그냥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전에 살펴본 것과 같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교재에 있는 예시를 이제 그대로 이제 해본다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냥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제 잠깐 이제 불러올게요. 그래서 이제 요 아이리스 이제 로드 아이리스 이렇게 이제 불러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게 교차 검증을 이제 5로 수행한다 라고 이제 하면, 뭐 혹은 이제 3으로 이제 수행한다 라고 하면, 요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제 특정하게 이제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 아이리스 이제 타겟 값들을 이제 확인해 보면, 이거를 순차적으로 나누는 게 당연히 문제가 있죠. 요거를 순차적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0번이고 두 번째는 1번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버리면 여기는 그냥 0번만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345페이지 보시면, 단순한 K겹 교차 검증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이클러는 이제 분류의 경우에는 계층별 교차 검증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stratify라고 하는 것이 교재에서는 이제 계층별이라고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유형별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그 계층 구조 이런 게 그 상위와 하위의 이제 개념이 있는데, 지금 요 논의는 상위와 하위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0번은 0번끼리, 1번은 1번끼리, 2번이 2번끼리. 그래서 요 stratify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수행할 때도 우리가 그걸 설정을 해줬었잖아요. 그죠? 근데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할 때도 그 분류의 경우에는 이 stratify가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냥 이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한다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그냥, 지금 이제 성능이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여기 대해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아이리스 데이터와 아이리스 이제 타겟을 하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5를 수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요. 뭐 이제 경고가 좀 발생하는데, 이 경고를 없애기 위해서 그 이제 표현력을 살짝 죽여줄게요. 이 아이리스 데이터는 어, 유형이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그 스트래티파이가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정하지 않아도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성능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어느 한쪽으로 되게 쏠려서 나왔었겠죠. 그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캔서 데이터도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이 된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우리의 현재 보스턴 데이터와 관련된 것과 논의가 맞닿아 있어요. 346페이지죠. 346페이지의 그 위에서 세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여기 강조 표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게 그 분류에서는 그 스트래티파이를 자동으로 적용을 하는데, 왜냐면 그 이제 유형별로 분리를 하려면 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회귀 문제에서는 이 회귀는 이 타겟 값이 연속적인 값이잖아요. 1.234 요런 식의 연속적인 이제 값이다 보니까 이 타겟 값 자체는 스트래티파이를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회기에서는 이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자동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 K겹 교차 검증을 사용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주어진 데이터를 네가 5개로 쪼개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떡 썰듯이 이렇게 김밥 썰듯이 그냥 5개로 쪼갤게. 근데 여기서 뭐 편향이 발생하고 이런 거 어떡할 거야? 그거 회기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유형이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뭐 근거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어? 자동으로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회기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같은 구간이다 이런 걸 우리가 뭐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유형들이 몇 개나 있는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스트래티파이를 꼭 적용하고 싶으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구간을 나눠줘야 돼요. 뭐 연령대 이런 것처럼요. 근데 뭐 오케이, 그건 그렇다고 쳐. 근데 기본 K겹 검증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그 셔플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좀 해야 돼서 좀 불편한데, 좀 그거라도 개선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교차 검증의 상세 옵션 쪽을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돼요. 지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12번 입력에서 보시면 이 K폴드라고 하는 그 전략을 이제 가져오고, 그것을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이제 전략으로 이제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표본의 순서를 이제 적용했는데, 이제 비포 애프터를 보기 위해서 일단 표본 순서를 그 적용하지 않는 걸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해보죠. 이거 이제 지워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하면은 이제 예전처럼 엉망이겠죠. 다시 이제 굉장히 이제 주저앉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관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그 셔플도 안 하고 뭐 스트래티파이도 못 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어 기본적으로 나누기만 수행이 됐구나. 그런 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개선책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사이클런의 모델 셀렉션에서 K 폴드를 직접 가져와서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이 K 폴드 객체를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N 스플릿을 5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관찰할 것은 그 요렇게 설정하는 것이나 그냥 정수 5로 설정하는 것이나 같은 결과를 낸다는 것을
먼저 관찰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어? 이 뭐 K 폴드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어차피 동일한 결과를 정수랑 같이 낼 거면 이거 왜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5로 설정하면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요 객체가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객체가 왜 굳이 객체를 소개를 해드리냐면 얘는 좀 더 상세한 설정이 가능해요. 객체니까. 정수는 설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K 폴드에 이제 셔플 옵션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셔플 true로 하고 다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셔플 true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기존에 이제 표본 순서를 직접 섞는 요런 과정이 이제 셔플 때문에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K폴드 객체의 인자로서 그게 들어와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수행을 안 하셔도 같은 효과가 발생하죠. 혹시 이걸 몰랐어. 이 K폴드가 이걸 몰랐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야죠. 모르거나 없으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알면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교재가 한 이제 400~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400~50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샅샅이 다 볼 수는 없어요. 그 패키지 관광하고 똑같이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그 상세한 옵션들 같은 경우가 그 이제 이번 강의 이후에 좀 파고드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면 그 얼기설기 대강 하는 걸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한참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이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갖고 한 달을 뭐 몇 달을 고생을 했네.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에서 기술적인 리더십을 제공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제 제언은 이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조직에서 뭔가 이제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론들을 샅샅이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목차에서 제공하는 내용으로 웬만한 문제는 해결의 방향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8장에 이제 보시면 이거 이외에 다른 것들이 이제 뭐가 있니? 라고 하면 요 8.5절에 그 방향성이 이제 재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론이에요. 요 이론은 이제 그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생략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궁극의 전문성을 추구하고 기술적인 리더십을 제공하시고자 한다면 사실 이런 이론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론들을 완전하게 파고들 만한 그런 시간은 이제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8.5.2절에 보시면 다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와 패키지, 예를 들어서 뭐 딥러닝 쪽에서 뭐 텐서플로우, 파이토치도 있고, 머신러닝 쪽에서는 뭐 XGBoost 이런 것들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야 이게 뭐 되게 많던데 뭐가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들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제가 그 제공하는 그 닥스의 문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닥스의 문서를 이제 보면서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테크놀로지 5장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을 이제 보고, 여기에서 이제 뭐 그 주피터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된다 봤고, 메소드와 알고리즘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시점에서는 아직 그 요 랜덤 포레스트나 결정 트리에 대해서 논의를 안 드린 상태였어요. 근데 이 요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이 있는데 이거는 결정 트리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같은 패밀리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35페이지 보시면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 점을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파이썬 기반으로 정리가 됐어요. 이미 이제 정리가 됐고, 요게 이제 경합을 벌이던 때가 언제쯤이냐면 한 2010년 근방이에요. 요때 그 기존의 R이냐 아니면 이제 파이썬이 그 데이터 과학의 이제 챔피언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판정이 났죠. 파이썬으로 이제 사실상 이제 정리가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신러닝 그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되게 많아요. 되게 이제 많은데, 우리는 지금 뭘 기반으로 논의를 하고 있냐면 사이클런을 기반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얘가 1등이니까요. 이 머신러닝을 하는데 사이클런을 몰라. 그러면 이 분야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만 쓰느냐? 그렇진 않죠. 여기 보시면 텐서플로우가 2등이에요. 왜? 딥러닝 해야 되니까. 사이클런은 딥러닝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을 하면 사이클런이고 딥러닝을 하면 그냥 텐서플로우인 거예요. 근데 그 밖에도 막 뭐 기타 등등 있어요. 파이토치가 또 많이 치고 올라왔죠. 최근에. XG 부스트는 요거는 이제 그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것과 랜덤 포레스트 용이기 때문에 이 결정 트리에 특화된 라이브러리예요. 요 라이트 GB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XG 부스트의 이제 경량화된 버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스에서도 보면 제 생각에는 이제 1등, 2등을 기반으로 파시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잘 하다 보면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들의 이제 필요성이 눈에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요런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 그 업체 같은데 이제 발주를 맡기시잖아요. 그죠? 뭐 업체 같은데 막 발주를 맡기고 뭐 이렇게 이제 수행하는데 거기서 뭘로 만들어 왔대. 그러면 그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야 유지 보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 업체가 이제 사용하는 프레임이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이러면 그 낙인이 되는 거죠. 걔네 아니면 이게 안 돼. 걔네한테 딱 돈을 줘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그걸 원하겠죠. 그쪽은 이제 그걸 원하고, 또 이제 그걸 제공하는 쪽에서는 낙인을 시키는 게 이제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 이제 계시나? 그 삼성 SDS나 이런 곳에서는 그 이제 저런 프레임워크 자체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요.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납품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거가 고장난다든지 신기능이 필요하면 그걸로써 이미 익숙해진 사용자들과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위에서 이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낙인이 이제 발생하거든요. 그걸 원하실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 쪽은 그게 좋은 쪽이에요. 어떤 사람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데, 고객 입장에서는 유지보수와 이제 비용을 이제 낮춰야 되는 거고, 이제 이거를 판매하는 쪽에서는
우리한테 이제 독점적으로 그 이제 사업이 오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개인의 전문가로서는 어떨까요? 혹시 코볼 프로그래밍이 뭔지 아시나요? 아시죠? 그 코볼 프로그래머의 연봉이 4억이 넘습니다. 왜일까요? 그 되게 70년대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지금 항공 관제 시스템들이 중간에 교체가 안 돼. 왜냐면 비행기가 뭐 떴다 뭐 해야 되고 하니까 중간에 이제 이거 대규모로 그냥 공항을 갖고 교체하기 불가능하거든요. 코로나 때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유지보수를 코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막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 맨날 장애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이 핫하긴 한데 의외로 코볼 프로그래밍이나 포트란을 하게 되면 직업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절대 해고가 안 돼.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만약에 이제 광범위한 걸 선택하게 되면 이제 그 공유가 되고 이제 유지보수성이 이제 좋죠. 근데 조직에서의 그 자리를 공고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독자적인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직접 막 C 코드로 작성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직업 안정성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나를 해고가 안 돼. 그래서 나 없으면 이게 안 돌아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셔야 되는지는 경우에 따라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조직과 이제 책임질요. 그래서 이제 반쯤은 이제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영 농담이 아닌 것도 이제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파이토치는 지금 저 삼성 쪽에서 제가 이제 그 수행을 하는 것들은 이제 파이토치로 요청을 주셔가지고 이제 파이토치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텐서플로우가 1등이기 때문에 텐서플로우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제가 이제 진행하는 과정은 이 요런 그 소프트웨어들은 기준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1등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또한 그 어떤 환경에서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락인이 되지 않도록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신다면 지금 현재 그 과정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소프트웨어에 이제 락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이 관광을 패키지 관광을 하시고 나서 야, 저기 머신러닝이라는 나라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나는 저기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아직 요 8.5절에 오실 단계가 아닌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그 잘근잘근 씹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8.5절에 이제 더 배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하시는 걸 이제 권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게 뭐냐면 요 확률 모델링이랑 추론이랑 확률적 프로그래밍인데 요런 것들이 이제 그 베이즈와 같은 그 조건부 확률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머신러닝하고 좀 근거가 많이 달라요. 근데 많이 사용되냐? 정말 많이 사용돼요. 특히나 이제 그 검색 엔진들에서 정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은 다르지만 이것이 효과가 덜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8.5.5절에 이제 신경망인데 요거는 이제 딥러닝의 영역으로 오셔야 되겠죠. 네? 딥러닝의 영역으로 오는 것이 필요한가는 응용 데이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거는 우리는 지금 그 공부하는 시점에서는 토이 데이터로 이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업무에서 수행하실 때는 데이터의 규모가 얘보다 이제 훨씬 커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거는 주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적인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이 데이터들은 메모리에 그냥 금방금방 올라가고 금방금방 끝나요. 근데
이 데이터의 규모가 증가하면 메모리 관리도 까다롭고 훈련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논의하는 거 이상의 그런 소프트웨어와 이제 그 메모리 구조나 그 자료 관리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 모형을 이제 평가하는 시점에서 이 알고리즘만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정교하게 평가하는가 그런 점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교의 시점이 이제 온 거죠. 보스턴 포레스트가 지금 85 정도의 평균 성능을 이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지금 논의한 것들을 다 적용했죠.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그 선형 모형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리찌가 먼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리찌하고 얘는 이제 알파 이제 1.0이고요. 그러면 이제 요 그 보스턴 포레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스코어 이제 2번을 통해서 이제 수행했는데 리찌는 이제 스코어즈 1번이고 여전히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가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제 리찌가 이제 가고 보스턴 데이터, 보스턴 타겟하고 그 나머지 설정은 똑같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5로 수행하면서 셔플이 돼야 되는 거는 선형 모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요 프린트문을 이제 비교를 이제 해보면 이제 첫 번째 점수랑 첫 번째 이제 이제 리찌와 랜덤 포레스트 이제 비교죠. 그러면 이제 리찌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70점대를 이제 헤매고 있고요. 뭐 좋을 때는 77점까지도 나오는데 안 좋을 때는 60점대 초반까지도 주저앉죠. 편차도 굉장히 크고요. 근데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87까지 이제 되니까 이게 상당한 격차를 이제 보이고 있죠. 근데 그러면 이게 끝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선형 모형은 여기서 수가 더 있잖아요. 뭐가 있나요? 선형 모형을 구출해야 되기 때문에 프리 프로세싱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민맥스 스케일러 들어가겠지. 근데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콜리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정이 늘어나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파이프라인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죠? 아까 소개해드린. 그래서 이제 스케일러는 일단 고민 없는 민맥스 스케일러 설정하고 스케일링이 되고 나서 폴리가 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폴리노미얼 피처스 이제 디그리 2로 설정하고 바이어스 폴스로 하는 것들 예전과 마찬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리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게 하나, 둘, 세 개의 공정을 거쳐서 지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이 제대로 기회를 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형성하는데 이게 조금 귀찮은 게 있어요.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형성할 때 보시면 이 각각의 요소들이 그 레이블이랑 실제 객체 이런 식으로 그 수행을 이제 해줘야 되고 요 레이블의 경우에는 그냥 임의의 문자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는 이제 이름표예요, 이름표. 근데 이런 형식이 조금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그냥 원칙적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는데
조금 편리한 이제 메이크 파이프라인이라는 API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메이크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메이크 파이프라인은 스케일러, 폴리, 리지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다가 이제 파이프를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편의성의 증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의성이나 생산성의 증가인 거죠. 요 메이크 파이프라인에서는 그냥 객체들을 쉼표로 나열하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스케일러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폴리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리치가 적용이 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그 학습된 파이프를 통해서 이런 일련의 공정들이 정말로 적용이 됐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알 수 있겠죠. 보시면 성능이 이제 증가했죠. 아까 70점대에 머물러 있던 그 성능이 80점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서로 좀 해볼 만한 거야. 여기까지 확인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랜덤 포레스트를 이기는 수준은 아니죠. 평균적으로 보면 얘가 이제 편차도 랜덤 포레스트가 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와는 이제 상황이 반대인데 그럴 수 있죠. 데이터마다 잘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따로 이제 있으니까요. 상대적으로요. 그런데 리찌는 아직 기회를 더 줘봐야 돼요. 이게 규제가 강하면은 이 성능이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그 규제 효과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알파를 이제 조금 풀어서 혹시 이제 저 평균 성능이 올라가는지도 같이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요 리찌가 잘하면 90점대까지도 올라가요. 그죠? 92까지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잘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교차 검증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니까는 잘할 때는 진짜 막 92점까지 잘하는데 못할 때는 너무 못해. 이게 교차 검증이 아니었으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걸 몰랐을 거예요. 랜덤 스테이트를 그냥 돌려보면서 아, 이게 되게 안 좋은 경우가 있네? 이런 거는 발표해서 빼버릴까? 이런 식의 그 욕심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발주 수주 관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성공의 정의죠. 이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인수를 할 것이다. 네가 이제 납품을 한 걸 내가 받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성공이라고 판정을 서로 하면 이제 나는 이제 그 발주한 것을 이제 그 납품 받고 그다음에 너는 나한테 세금 계산서 끊어주면 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이 그 아주 베스트의 값을 기준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워스트의 값을 기준으로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 두 주체의 마음이 다르죠.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베스트로 성공을 정의하고 싶겠죠. 받는 쪽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겠죠. 서로 이제 동상이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합의가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균으로 하자.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니네가 알아서 만드는데 이거를 평가하는 거는 계약서에 굉장히 명시가 돼야 돼요. 이상적인 계약서라면 그러면 이거를 어찌저찌 이제 전문성을 통해서 만들고 그 너네가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너네한테 맡기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너네가 이제 어찌저찌 만들어 왔다고 쳤을 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인수를 하려면 이게 성공의 정의에 이제 부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성공의 정의가 서로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우 왜요? 92점이나 내도록 만들어 왔으면 이거는 저기 인수하셔야죠. 납품을 받으셔야죠. 아니 근데 그 요게 그 안 될 때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이거 어떻게 믿고 납품을 받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라도 이 성능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입장이시든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하게 그 간주를 하셔야 되고 이 계약서의 성공의 정의를 그 명확하게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보통 이거를 이제 발주하시는 입장에서는 머신러닝의 전문성이 없으니까는 이걸 발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공의 정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이제 작업이고 혹은 이제 내부에서 이제 발주하시는 입장으로 오신 거라면 아,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이제 좀 명확하게 안 했구나.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의 요인이 이제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시는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멈춰? 그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리니어 모델은 하나 더 있잖아요. 리지 말고 라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 프린트를 이제 수행할 때 첫 번째로 이제 리지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이제 해서 이제 스코어가 이제 나온 건데 그 일단 다음 같은 논의가 있어요. 결정 트리도 한 가지 알고리즘이 더 있고 선형 모형도 한 가지 알고리즘이 더 있죠. 근데 선형 모형은 이제 그 만약에 리지가 아닌 라쏘로 이제 해보려고 하면 이제 파이프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2번 파이프를 이제 만들고 메이크 파이프에서 이제 하나 더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그 스코어 이제 3번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3번을 만들고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에서 이제 하나 더 그 새로운 이제 파이프를 이제 형성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하시기 일보 직전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요 메이크 파이프라인 하는데 스케일러가 다시 이제 그 fit 트랜스폼이 이제 되고 폴리가 이제 되는 것까지는 이제 좋은데 이번에 이제 라쏘로 이제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라쏘를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라쏘 가져오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알파 1.0으로 이제 수행하죠. 그러면 이제 요 파이프 이제를 수행하고 나머지 이제 동일하게 하면서 이게 어느 것이 제일 좋은 성능이 나올지 예상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열심히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능을 이제 정확하게 측정을 이제 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라쏘가 리지를 구원을 해줄 수가 있는지, 그죠? 살펴보는 것밖에 이제 도리가 없으니까 해야죠. 뭐.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라쏘가
내가 널 구해줄게 하고 막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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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와서 지금 너 랜덤 포레스트한테 좀 그 치인다면서, 그죠? 근데 요번에는 그 좀 덜 치였네요, 그죠? 왜 그럴까요? 지금 아까랑 점수가 달라졌는데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이 실험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셔플을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매번 이 셔플이 서로 순서가 달라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랜덤 포레스트를 수행할 때나 다른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매번 이 셔플이 서로 다른 집합을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점이 뭘까요? 얘네들의 랜덤 스테이트를 다 고정시켜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는 공정한 실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잘못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괄적으로 모두 다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난수 초기 값을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뭐 예를 들어서 이게 0의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1, 2, 3 이런 거 해볼게요. 자꾸 이제 0만 하면 이게 그 0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혹시 생각하실까 봐. 그죠? 그냥 임의의 정수값을 고정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랜덤 스테이트를 다 똑같이 통일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정한 비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번에서도 난수 초기 값을 얼마가 됐든 고정하고 2번도 고정하고 3번도 고정하는데 그리고서 교차 검증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야, 여기서 그 이 소수점이 너무 이렇게 지엽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거 어떻게 안 될까? 이런 거를 이제 하려면 여기서 이제 그 소수점 세 자리까지 이제 하시는 거를 이제 고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는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 스코즈 자체가 어, 리스트나 아니면 ND 어레이거든요. 근데 요것은 그 형식 지정자예요. 이제 포매터거든요. 근데 이 형식 지정의 대상 객체가 리스트나 배열이 될 수는 없어요. 수치형이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꼭 좀 깔끔하게 다듬고 싶으면 얘를 순환하면서 일일이 이제 형식 지정을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이제 좀 번잡스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말씀만 드리고 하진 않을게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리찌는 86에 가깝고 랜덤 포레스트는 87 정도로 이제 나오면서 여전히 이제 좀 상회하는 수준이죠. 근데 이번에는 랜덤 포레스트가 편차가 꽤 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편차가 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데이터의 규모가 아마 너무 작지 않은가라고 하는 점을 의심하게 만드는 구간이에요. 이거는 약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라쏘가 지금 이제 구원이 돼야 되는데 라쏘가 성능이 너무 안 좋아. 근데 그거는 요 규제가 너무 강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좀 이제 풀어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요거를 추가하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죠. 실제로 그 .3f라고 하는 요 포맷 스트링이 넘파이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오류가 발생했고 요거 이제 지워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라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그 규제를 살짝 풀어주니까 이제 70점대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더 풀어줘야 되겠죠? 0.1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과 같이 수렴 경고는 이제 발생하는데 얘도 이제 80점대까지 올라는 가줘요. 근데 니치에 비해서는 좀 못하죠. 그리고 이제 경고도 잔뜩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풀어는 줘볼게요. 경고가 막 계속 발생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맥스 이터레이션을 좀 이제 증가시켜 주는 걸로 시도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그 규제를 풀어주는 거는 우리가 의도적인 거고 스케일링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고 이 컨버전스 워닝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이터레이션을 증가시키는 것밖에 지금은 이제 약이 없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보시면 요 라쏘도 경고가 이제 많이 발생했지만 리찌랑 비슷한 급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도 이제 사실상 얘네들이 지금 86 정도에서 안착하고 있거든요. 소수점 세 자리 정도의 이제 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뭔가요? 결론은 서로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이제 적용해서 지금처럼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노력하는 과정을 이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형 모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 그 손이 좀 많이 가긴 하지만 이런 파이프라인 같은 것을 도입을 하면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공정이 많아도. 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6장까지의 내용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훑으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이 5장의 모델 평가 성능의 향상을 수행하는데 교차 검증을 좀 상세하게 알아봤는데, 랜덤 포레스트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리고 앙상블에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래서 이제 5.2절의 그리드 설치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필요할 수 있고, 또한 알고리즘적으로는 결정 트리 앙상블에 대한 논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시간에는 이 결정 트리 앙상블을 통해서 랜덤 포레스트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추가 설정을 통해서 튜닝의 여지가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앙상블이 주요하게 랜덤 포레스트랑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이제 있는데 요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아직 안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 오후 시간에는 그런 것들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걸 살펴보고 난 다음에는 남은 주제는 요 3.4절하고 3.5절인데 얘네들은 대체로 EDA용입니다. EDA 중요하죠. 근데 답이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EDA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전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